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원의 김성민 교수입니다. 환경보건학을 위한 PK 특강, 오늘은 원 컴파트먼트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원 컴파트먼트 모델의 설명에 앞서서 앞절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박스가 3개라서 이 구획도 3개, 3 컴파트먼트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구획 내에 유입, 네, 즉 흡수와 디스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 컴파트먼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의 구획으로 가정한 모델입니다. Volume of Distribution은 이 구획에서 개념적인 부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혈액의 부피보다 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수조에 어떤 물질 X를 10mg의 용량으로 투입했는데 위의 그림에서는 LC-MS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20mg/L로 측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도는 mass per volume이니까 노스에 의해서 10이 투여됐죠. 그러면 볼륨은 500ml, 0.5ml, 0.5L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외형은 같은데 같은 수조에다가 같은 물질 X를 같은 양 투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활성탄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농도 측정해 봤는데 이번에는 2mg/L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Volume of Distribution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5L가 됩니다. 위의 경우에 비해서 10배가 커진 상황이죠. 이와 같이 Volume of Distribution은 생리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부피를 말하기보다 어떤 개념적인 구획 안에 특정 물질 X가 분포되어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질 입장에서 그 구획 안에서 available한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의 Volume of Distribution이 위의 것보다 10배 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물질이 사실은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이 되어서 이 구획 안에서 가용 농도가 10배 낮아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olume of Distribution을 알면은 체내에서 약물 또는 유해 성분이 얼마나 실제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체내 단백질과 같은 매크로몰리큘의 그 외부에서 온 물질들이 바인딩 될 수가 있는데 또는 그 물질이 체내에서 잘 용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혈중 농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리작용이건 독성작용이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늠케 해주는 것이 Volume of Distribution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우리는 1차 반응 또는 0차 반응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체내 물질이 애듬이 되는 현상을 시간에 따른 구획 내에서의 물질의 변화량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dx per dt 같은 미분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dx per dt가 어떤 특정 시간에 그 x의 양에 비례한다면 1차 반응이고 x의 0승에 비례한다면 0차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x에 무관하게 속도 상수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한 어떤 리액션을 나타낼 때 이러한 차수 1차 반응, 0차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가 되는데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1차 반응에 가까운
속도로 디스퍼지션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양의 혈중이 존재하게 된다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제거되는 정도는 0차 반응에 가까워집니다. 아래 보이는 식은 미켈스 멘텐 이퀘이션인데 x에 저감되는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가 굉장히 km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굉장히 작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을 때 km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는 미미하게 작다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거는 상수 처리가 되겠고 1차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X의 양이 굉장히 커서 이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KM이 미미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도미넌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1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거의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긴다면은 그러면 이제 상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0차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죠. PK 사용된 인체 및 동물 실험, PK 사용되는 뭐 인체 실험이든 동물 실험이든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흡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위장관을 경유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예로 들면 먹는 백신도 있고 근육 주사 하는 것도 있고 피하 주사, 복강내 주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구 노출의 경우에는 라틴어의 페르오스의 약자로서 PO라고 하면 경구 노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혈관 주사가 손실 없이 약물을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경구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위장까지 일단은 도착해야 되고 온전히 그 다음 위에서 그 장으로 가서 장에서 이제 간 문맥을 거쳐서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흡수가 제대로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간을 거치면서 원물질이 디스포지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를 통해서 이제 섭취된 것의 일부만 센트럴 컴파트먼트 또는 혈액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어베일리빌리티가 일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first pass effect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그 경구 노출에 관련된 혈중 농도의 타임 코스인데요. 파란색이 신속한 흡수가 됐을 경우, 녹색이 느린 흡수가 됐을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안 점막을 통한 흡수도 있습니다. 혀 밑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볼과 구강 점막을 경유하는 것이 있는데 혀 밑이 훨씬 신속하게 흡수가 됩니다. 혈관 주사나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 모두 주사 방식이지만 한 번에 모두 볼러스 도스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링거 스웨그에 약물을 섞어서 하는 것처럼 일정량, 일정 속도로 주입하는 그런 인퓨전 방식도 있습니다. 소위 인트라비너스로 그러니까 혈관 내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손실 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이 IV 볼러스 도스를 주는 것이고요. 아래가 같은 IV라고 하더라도 인퓨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볼러스 도스고 이거는 인퓨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주사는 근육 조직에서 혈관으로 물질이 분배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타임 코스를 보이게 됩니다.
흡입의 경우에는 기도에서 폐혈관 이렇게 전달돼서 굉장히 신속하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보면 퍼스트 오더 인풋처럼 보이지만 알브볼러스 도스랑 비슷한 양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타임 코스 플라시 그려집니다. 물론 일정량을 공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그런 경우에는 인퓨전과 비슷한 모습이겠지만 한 번의 코로 그 약물을 들여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크림이나 이런 크림 같은 제형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파스나 패치처럼 일정량이 피부로 침투돼서 확산 투과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로 들어오는 그 양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혈중 농도의 타임 코스와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보충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컴파트먼트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